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34살 최이슬입니다. 저는 현재 의류 관련 회사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8년 차인데요. 최근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 매월 급여때가 되면 불안해지더라고요. 특히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니 더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 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최근 지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네요. 준비한 지 3년 만에 합격을 한 거라고 하는데 정말 홀가분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요즘 이직을 고민하고 있던 터라 공무원 시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무원이 되면 최소한 급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불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더 늦기 전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되네요. 네, 진짜 고민이 되시겠네요. 네, 맞아요. 한 번에 공무원 시험을 붙으면 좋겠지만 사실 한 번에 붙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 그쵸. 사실 어느 직장이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김재희 강사님의 강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자신을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1차적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사연에서처럼 공무원이 된 친구를 보고 나도 하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무작정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 참 많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 지나친 확신 때문에 인생을 망치기도 하는데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깊이 사고하고 또 여러 각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치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실수가 적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혹시 바둑의 복기라는 것을 아시나요? 저 알아요. 저희 아빠가 바둑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렇게 가끔 보는데 모든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기를 한다고 들었어요. 다시 되짚어 본다는 것인데 바둑에서 한번 두고 난 후에 그 바둑 판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아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둑의 복기를 통해서 어디에서 뭐가 잘못 두었는지 또 다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인생에서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을 복기해 본다면 어떤 일들로 인해 자신이 잘못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잘못과 실수를 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충 사고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실수도 많은데요.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의심 없이 자신을 믿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자신도 잘못한 일이 많고 또 실패한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렇군요.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 뉴스를 보면 이슈가 되는 정치나 경제, 사회기사 사건들의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있는 거를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댓글들을 보면 정말 단편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마치 자기가 많은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적혀져 있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신의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내가 맞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믿고 살기 때문인데요. 바로 정확한 근거 없이 멋대로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대부분이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지각하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인지적 오류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사람, 즉 전체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또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그 왜 학교 다닐 적에 아직 시험 보지도 않았는데 이번 시험은 망칠 것 같다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인지적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내가 갑자기 다가갔을 때 사람들이 하고 있던 이야기를 멈추면 그건 분명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틀림없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딱 오해하기 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사실 그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은 내가 들어서는 안 될 비밀스러운 이야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될 사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드는 자신의 생각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인지적 오류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인지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자신을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1차적인 생각을 믿기 때문인데요. 근거 없는 생각에 속아서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 예로 몇천 세대의 대단지가 들어선 아파트 주위에 많은 식당과 세탁소 등이 들어서게 됐는데 그 상인들이 생각하기를 한 세대에 적어도 2명 이상은 되니까 그 수익을 따졌을 때 장사가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가게를 열고 보니 많은 돈을 빚내고 또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돈을 잘 쓰지 않아서 결국 아파트 주변에 많은 상점들이 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시작은 했으나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을 그런 변수들은 사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에코 체인버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비슷한 메아리를 듣는다는 현상인데요. 소셜미디어에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소통함에 따라 1차적 사고밖에 할 수 없는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에코 체인버 효과로 무장된 사람들은 마인드가 열려있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쏟아내기 바빠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의 말만 증폭돼서 진실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온라인상의 에코 체인버 효과가 현실 세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을 믿으니까 1차적 사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기 생각을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무모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자신의 생각에 대한 지나친 확신의 이면에는 본인이 좀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보통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일을 쉽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혹시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뉴스 같은 데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종종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행하는 범죄를 이르는 말인데요.
전문적 지식이나 직업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범죄로 횡령이나 탈세, 또 문서 위조, 회계 조작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고 똑똑하다고 믿기 때문에 절대 득필 거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와, 진짜요? 잔혹하고 끔찍한 범죄보다 겉으로 보이는 폭력성의 정도가 약해 보여서 범죄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언젠가는 드러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부정을 저지르지 못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식면에서는 남들보다 뛰어날지 모르지만 깊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는 마음에서는 절대로 2차적, 3차적 사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드는 생각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을 잃게 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속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하는 생각이 많이 잘못되고 틀릴 수 있는데 자신이 하는 생각은 틀리지 않을 거라고 그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내가 보는 나와 실제 나라는 사람의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통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나라는 존재는 믿을 만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믿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 들 때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나를 믿었을 때 분별력을 잃게 되어 일어나는 문제들이 수없이 많은데요.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기를 당하고 문제가 돼서 망했는데도 절대로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는 마음을 못 버리고 믿기지 않아 하면서 막 혼자 어려워하는 거죠. 보통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도 또 사실 여부를 확인했을 텐데 그 사람을 신뢰하면 그의 이야기가 맞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확인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실수하게 되고 일을 그르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신의 생각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깊은 사고를 하기보다는 1차적인 사고만으로 지나치게 빠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은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점은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내게 들었던 생각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생각인지 나를 망하게 하는 생각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내 생각이 타당한지 사고해보고 또 내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를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1차적인 생각인지 나를 유익하게 하는 생각인지 나를 망하게 하는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로 해외 명품 주얼리 유통을 하는 회사의 사장이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조사를 받게 됐는데 엄청난 금액의 추징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 사장은 회사가 꼭 망할 것만 같아서 세금을 줄이려고 절세를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사장은 그때 자신의 멘토를 찾아가 상담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 세금을 다 내라는 멘토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일이 업계에 더 소문이 나면서 백화점이나 유통업자들이 이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사업이 더 잘 되고 번창하게 되었죠.
멘토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에게 1차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했는데 오히려 더 엄청난 좋은 결과를 가져왔네요. 네, 맞습니다. 얄팍한 수를 쓰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장이 세금을 줄이려고 절세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했더라면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내게 1차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은 지극히 나를 믿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사고라는 것을 깨닫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나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2차적, 3차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대한 지나친 확신 때문에 인생을 망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깊이 사고하고 또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실수가 적고 실패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민주 씨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전에 직장에서 제가 맡았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날 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을 갑자기 맡게 되었어요. 한국에 사는 화교들의 역사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빙하는 일이었는데 처음엔 그냥 단순히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목록화하고 디지털화하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워낙 양이 방대하기도 하고 자료를 보존 처리해서 수장고까지 꾸며야 돼서 거의 3년이 넘도록 그 일에만 매달렸거든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결과물도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하거나 아니면 미리 전문가의 그런 자문을 구하지 않았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오늘 강사님의 강연을 들으니까 제가 그때 제 자신을 믿는 마음 때문에 깊이 사고하지 못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생각을 믿고 또 깊게 사고하지 못해서 후회했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그 대학교 학과를 변경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대학에 진학할 때 공과대학으로 진학을 했었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이과를 나오긴 했지만 대학 공과대학 수업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너무 어렵고 또 따라가기 힘들다 보니까 좀 더 공부하기 쉬운 학과로 변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에 내 어려움만 생각하고 쉽게 졸업할 수 있겠다 생각한 사회과학대학으로 과를 바뀌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예 분야가 다른 학과였기 때문에 또 새롭게 공부를 해야 했죠. 그래도 공과대학 수업보다는 낫겠지 했는데 이거 논술형으로 글을 써야 되고 또 토론도 해야 되는데 또 참 어렵고 힘들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결국 내가 좋아 보여 추진했던 일들이 좀 더 사고를 해서 그 뒤에는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해보지를 않았고 후회와 아쉬움이 남았던 경험이 되었습니다. 네, 강사님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군요. 그렇죠. 네, 저도 강연을 들으면서 나를 믿었을 때 일하면서 꼭 실수가 나오고 사고를 쳤던 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해봤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를 믿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을 대충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문서 정리를 해서 다른 부서로 넘겨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양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빠르게 작업을 마치고 검토하지 않고 바로 넘겼었는데요. 작년에 했던 일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생각 없이 그렇게 넘기게 되더라고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서류가 넘기고 나서 보니까 수정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빨리 처리해야 되는 서류였는데 연락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급하게 수정해서 넘겼었는데요.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나를 믿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하는 일들이 실수가 많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네, 참 당황했겠어요, 많이. 네. 네, 이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1차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해보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조율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하고 실패했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 더욱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자신을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1차적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1차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은 나를 믿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사고라는 것을 깨닫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지혜를 얻으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